지난주 금요일 미국 CNN 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전 세계가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런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두려워 말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 전날이었던 목요일 워싱턴 포스트지에 의하면 핀란드 총리와 스웨덴 총리는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논의를 시작했고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이루어지면 러시아는 발트에 핵을 배치하고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푸틴의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핀란드와 스웨덴마저 나토에 가입한다고 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지난주 금요일 흑해에서 작전 중이던 러시아 함대인 모스크바호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에 침몰하면서 러시아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겼고요. 푸틴은 이제 보복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우크라이나 모스크바호 침몰 이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의 바실키우 지역에 있었던 이 미사일 제조 공장에 공격을 가했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공격당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러시아 뉴스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 이렇게 밝혔었고요. 그리고 16일 토요일 전쟁 시작 이후에 처음으로 장거리 폭격기를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밝혔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지난 11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 도서관에서 300명이 아닌 50여 명의 국회의원들 앞에서 절박한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의원은 핸드폰을 보고 심지어 졸기까지 한 의원이 있는 이 참담한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세계 정세에 안심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는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가지고 올 후폭풍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까지 위협이 올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터뷰를 듣고요. 나토의 상황을 보면 이건 단순히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나토 가입국 중에서 핵 보유국은 영국, 프랑스, 미국인데요.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한 핀란드나 이 스웨덴을 공격하게 된다면요. 이것은 나토 가입 국가들과 러시아의 전쟁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푸틴이 자신의 식솔들을 벙커에 보낸 이유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바로 핵전쟁입니다. 그리고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센터 국방연구국장은요. 2019년부터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두 국가의 전쟁이 핵전쟁으로 확대되면 유럽에서만 약 10억 명,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비관적으로만, 그렇다고 낙관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현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나와 내 가족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지진이 있을 때 도쿄에 있었는데요. 저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큰 지진을 겪었었는데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큰 재해를 만나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지는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제가 너무나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지진에 대한 비상사태에 기본적인 것은 준비하게 됐는데요. 자, 핵전쟁에 대한 준비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미국 연방 비상관리국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자,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나 혼란을 일으키는 정보가 아니고요. 비상사태에 미리 준비하는 그런 현명한 정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미 연방 비상관리국에 의하면요. 첫 번째는 방사선을 피하는 게 가장 최우선인데요. 핵폭발이 되면 가장 가까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된 건물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방사능 낙진이 이 지면으로 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15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 안에는 반드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면 오염된 의복을 벗어버리고요. 밖으로 노출된 피부를 닦거나 물과 비누로 씻어야 된다고 하네요. 물이 없다면 일반 물티슈로 닦고요. 소독용 물티슈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요. 손소독제는 방사능 낙진을 없애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눈, 코, 입을 절대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대피하실 때 건물의 지하나 중앙으로 가야 하는데요. 특히 외벽과 건물 천장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이 방사능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최소 1.8m의 거리를 유지하고 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을 때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라서 마스크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실내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현지 당국에서 이 다른 지침 안내가 있을 때까지 24시간 동안은 반드시 실내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최소 1.8m 거리를 유지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가족은 떨어져 있더라도 있던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그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나중에 만나도록 하는 거죠. 애완동물도 마찬가지로 그 밖에 있었다면 반드시 털을 빗어준 후에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주도록 하고요. 반드시 실내에서 함께 보호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언제 안전한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와 같은 이러한 안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매체들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배터리로 작동되거나 수동 크랭크 라디오는 핵폭발 이후에도 작동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태양열을 작동하는 라디오 정도는 집에 꼭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핵폭발 후에는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 텔레비전, 인터넷 서비스 등은 중단이 되거나 사용 불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라디오는 필수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장된 식품이나 건물 내부에 있는 물건을 먹거나 마시는 것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뚜껑을 덮지 않고 야외에 있던 음식이나 음료는 이 낙진으로 오염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가장 1차적인 대피 요령이고요. 자, 미리 준비해야 되는 이런 필수품은요, 2부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고 최신 업데이트된 것으로 필요한 것들만 간추려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이 내용들은요, 화면 아래 설명란에 미국 연방 비상관리국의 사이트 링크를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핵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이 돼서요, 구독자님들과 공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젤렌스키 대통령 말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그리고 현재 휴전 중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